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번 주 거 악기를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수업했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좀 복습을 하고 갈까 싶어요. 너무 멋있어 서 있죠? 칠판에서 조금 보면서 갈 텐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가 뭐였었죠? 궁중음악이었어요. 궁중음악을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악곡으로 보게 된 이유는 사실 기록도 가장 많이 남아있죠. 궁중음악의 특징. 궁중음악. 기록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악보도 있고요. 악서도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악보는 뭐가 있어요? 세종실록 악보가 있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그때부터 해가지고서는 이제 궁중음악이 이제 세조실록 악보에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고, 또 악서, 악학계범 이런 거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어요? 의계에도 있고요. 의계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궁중에서 일어나는 행사들 이런 게 있을 때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림과 자세한 설명으로 이제 남겨놓은 것들이 의계고, 이제 그런 궁중 행사에서는 뭐 춤이나 음악 반주 같은 것이 반드시 동원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계를 통해서도 궁중음악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록에서도 뭐 해외와의 음악 교류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국내에서 뭐 기방 여기들 같은 사람들 뭐 그 전국적으로 이제 음악적인 정체가 어떻게 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실록에 적혀 있죠.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이 박영과 함께 그 뭐 아악을 정비했다라든지, 세종대왕께서 밤새 하룻밤 만에 절주를 쳐서 직접 작곡을 하셨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실록에 적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음악적인 특징으로는 이제 뭐 관현 합주가 주로 많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규모가 크고, 에다가 이제 정제가 곁들여진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뭔가 의식음악도 있다. 의식음악에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문묘제례악은 무슨 음악이에요? 어떤 음악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고대 중국 음악이죠. 고대 중국 음악인데, 이때 그 고대 중국에서는 예약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마치 서양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이 우주의 원리를 이제 수적인 것으로 규명을 하고,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떤 천체의 음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 세상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음악이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형체도 없고 귀에 들리는데 사람의 마음에 뭔가 감동도 줄 수 있는, 이것을 굉장히 신비하게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약사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음악이라는 것이 음과 양의 조화가 맞아야 되고, 동서남북의 그런 방위까지 다 따져서 어떤 악기 하나도 그렇고 이제 악기를 놓는 배치라든지 음악의 시작과 끝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주의 원리를 담아서 제례악으로 사용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아악이다. 근데 요것을 이제 대성아악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가 언제예요? 고려 예종. 고려 예종이랑 문종 때인데, 고려 시대라고만 일단 적어 놓을게요. 요 시기에 중국에서 이 음악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당시에 그 중국에서도 이제 고제를 가지고 온 건데, 그때에 이제 송나라의 휘종이라는 그 임금님이 이 대성아악이라는 것을 고려에 보내준 것이거든요. 근데 대성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음악을 관장하는 기관 이름이 대성부였어요. 그 중국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아악을 이제 잘 정비를 해놓은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대성아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것을 가장 열심히 지킨 나라가 어디다? 우리나라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고려가 그 전쟁이 나고 하면서 많이 악기도 소실되고, 그쵸? 근데 이게 쫙 갖춰져야지 정말 완벽한 음악이고, 흠이나 손상이 가서는 안 되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거를 바꾸면 안 되는 아주 그냥 신성한 경전같이 여겨지는 그런 음악의 형태인데, 이것이 많이 흩어지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비한 왕이 누구예요? 이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셨던 세종대왕이신 거죠. 세종대왕께서 나중에 아악을 다시 만드셨다. 근데 그것의 골자는 바로 이 악기를 이제
다시 만드시고, 다시 요청하거나 이제 만들 수 있는 악기를 만드는 기관도 만드시고, 또 율관도 만드시고, 국내에서 나는 뭐 기장쌀이라든지 경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요 악기나 율관을 만들려고 하셨다라는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악곡 같은 것도, 곡 같은 것도 그 고대 중국의 그런 악보들을 가지고 복원을 시켜서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문묘 제례악은 사실은 우리나라 음악도 아니고 그 당시 중국 음악도 아니고 저 고대 중국의 음악이다. 굉장히 최고의 가장 오래된 음악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배웠었고요. 문묘 제례악 얘기 하나만 더 해보자. 음악적인 특징이 뭐죠? 음악적인 특징? 이렇게 가사를 얘기해서 하나씩 이렇게 쭉 올리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4원1구라고 해서 4개의 글자가 한 구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꼭 16구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음악의 그 음은 우리가 기억을 해놓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서양 개 이름으로 말하면은 이거 멜로디 좋죠?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황남, 임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율명으로 읽는 것까지 연습을 했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식음악 있죠? 요거는 이제 중요 무형문화재 1번 종묘 제례악. 제례악이라는 이름은 같아요. 자, 뭔가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예법에 따라서 연주를 하는 그런 음악인 건데, 이 종묘와 문묘라는 그 대상이 다르죠. 이 문묘는 이제 공자와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학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종묘는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임금 역대 선왕과 왕비들에 대한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요것을 우리 세종께서는 중국 음악으로 말고 우리나라 음악으로 했으면 하셨지만 당대에는 그 뜻을 이루시지 못하셨고, 그 당시에 세종께서 이제 하룻밤만에 향악과 고치악을 기반으로 만드셨던 그런 악곡들을 세조께서 그 제례악으로 채택을 하셨다. 이걸 11곡씩으로 다듬어서 순서에 맞게, 그쵸?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진찬악까지 더해서 그런 악곡들로 이 종묘 제례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자, 궁중음악 이렇게 큰 갈래에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정제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아직 자세히는 안 봤는데 배웠던 정제 하나 있죠. 처용무 있죠, 처용무. 처용무는 반주음악이 뭐예요? 수제천이죠. 수제천은 그 기원은 이제 정읍이라고 해가지고 백제시대 그런 그 가사가 있는 음악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음악적인 형식은 고려의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까지 다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우리 종묘 제례악에 대해서 이제 알만큼 다 알아요. 알만큼 다 아는데 우리 한번 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우리 이거 국악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또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 인출한 거를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그 인출해서 한번 써보시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점검하는 것도 물론 뭐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이 도움되는 게 내가 이런 키워드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까지 내가 잘 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종묘 제례악 하면은 일단 그 형태가 어떻게 되죠? 악과 가와 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악기 연주, 그 노래, 춤 이렇게 가게 된다. 자, 악기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악현을 이제 등가와 헌가로 나누어서 이제 연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각각의 어떤 악기들이 있느냐, 어떤 악기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악보에서 중요하게 봤었던 거, 악작과 악지가 있었죠.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악작끼리도 뭔가 비슷하고 악지끼리도 비슷했는데, 등가와 헌가가 살짝 달랐던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어쨌든 축하고 이게 박하고 뭐 진고나 절고 이런 것들이 다 닥닥 타라락 닥닥 타라락 하고 어가 굴리고 이런 것들이 음악적인 특징들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가사를 무엇으로 하냐였는데, 가사는 무엇으로 했었죠? 음악을 이렇게 그 노래를 하는 그 가자가 등가와 헌가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대협하고 보태평에 각각 들어가게 되죠.
보태평을 먼저 써야 되겠네요. 자, 보태평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보태평이란 말은 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호하다, 보전하다 이런 걸 해서 태평성대를 이제 보전한다. 문무를 노래를 하죠. 여기 가에 이제 문덕을 노래를 하게 되고 요때 문무를 추게 되죠. 일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정대협 같은 경우는 무공을 노래를 하게 되죠. 무공을 노래를 하고 이때 춤은 무무를 추게 된다. 근데 이 춤의 형태는 일무라고 해서 6 곱하기 6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춤을 추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후국일 때이고, 이제 고종 황제는 이제 대환 제국을 만드셨죠. 제국의 왕은 황제죠. 황제일 때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8 곱하기 8. 8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8 곱하기 8에서 이런 거는 8일무라고 한다. 언제 바뀌었다고요? 고종 황제가 이제 대한제국 세우신 다음에는, 선포하신 이후에는 이렇게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손에다가 들고 있는 게 다르죠. 약과 적이라고 하는 악기를 들게 되고, 무무 같은 경우는 간과 척이라는 무기를 들게 되죠. 도끼랑 방패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종묘 제례의 절차와 그 음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사실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제 외우시지만 사실은 이 종묘 제례라는 것이 먼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고궁박물관이었나요? 거기서 의계 그 진찬도 해가지고 복원한 거 한번 보셨잖아요. 애니메이션. 그런 것도 자꾸 보시면서 여러 번 이게 쌓이도록, 한 번 봐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자, 종묘제례 순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부터 몇 가지 써야 될까요? 음악이 나오는 부분까지 해서 8까지만 써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9번째에서 뭐 끝나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1부터 8까지가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3개씩 나눠서 보면은 조금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순서를 한번 보시면, 자, 제일 먼저 제례니까 이제 신을 모시고 하게 되겠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영신. 신을 영접하는 거죠. 그쵸? 영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내드릴 때는 뭐라고 하죠? 송신. 영신과 송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이 처음 오셨을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패백을 드리게 되죠. 우리 지금도 결혼하면은 패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백을 드린다 해서 전패라는 것이 있고, 실제로 이때 이제 임금님께서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차려놨어요. 가장 신선한 고기와 그런 것들 다 예법에 맞게 차려놓은 것을 이제 드시도록 진찬이란 차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기가 여기 부분이 딱 음악에서는 조금 하이라이트예요. 여기는 뭘까요? 술잔을 올리는 그런 차례입니다. 초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영상 보니까 이 첫 번째 술잔은 누가 올려요? 임금님께서 올리시게 되죠. 자, 그 다음 둘 번째 술잔은 누가 올리시죠?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 전혀 없는데, 이제 왕세자께서 올리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헌. 마지막 술잔을 올릴 때는 뭐 영의정이 올린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술잔을 올리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드시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변이랑 두라고 하는 제기들을 거둔다라고 해서 우리 철수할 때 철을 해서 철, 변, 두라는 이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철변두 이름 너무 딱딱하죠? 좀 낯선데, 자, 요게 우리가 그러면은 순서는 요렇게 쭉 영신부터 이제 패백 드리고 식사하고 3번 술잔 드리고 술잔 거두고 보내드리고, 어때요? 쉽죠? 이렇게 우리 순서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음악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술잔 드리는 부분이 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초원에서 먼저 우리 보태평부터 항상 먼저 외우잖아요. 보태평이 연주가 되는데요. 이때 11곡을 다 연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헌과 종헌에 같이 해서 이때 정대협을 연주를 합니다. 자, 우리 그 보태평 할 때는 임금님,
술자 올리실 때, 그리고 왕세자나 이제 영의정이 올릴 때는 정대업을 이제 연주를 하게 되고요. 그럼 당연히 이 보태편과 정대업은 종묘절의 악곡으로서 악가무 세 가지를 다 갖추게 되잖아요. 이때 뭐 가사들은 당연히 여기 음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춤은 뭐가 될까요? 문덕을 칭송하는 문무라고 해서 약과 적을 들고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동작도 조금 달라집니다. 문무는 더 힘차게 간과 척을 들고, 무무는 간과 척을 들고 무무를 추게 됩니다. 추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막 입장하고 이런 것도 보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태편과 정대합을 보았고, 참 그 악현 어디에 놓느냐? 자, 요게 등가, 요게 헌가, 요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아악의 특징, 악현을 교대로 주악한다. 알고 계시죠? 등가와 헌가가 교대로 주악을 해요. 자, 그러면 등가, 헌가 다음에 뭐겠어요? 여기 등가고, 여기 위에는 헌가고, 그 다음에 등가고, 헌가예요. 어떠세요? 여기부터 보니까 좀 쉬우시죠? 그렇게 해서 음악은 사실 봤을 때 헌가까지. 헌가로 시작해서 헌가로 끝을 내게 됩니다. 위치는. 악현보다는 약간 주악 위치가 낫겠다. 죄송요. 주악 위치.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나머지도 한번 볼 텐데요.